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건표입니다. 저는 전용기 교수님 연구실, 그러니까 고신의 소프트웨어 연구실에서 항공기 소프트웨어의 그 건전성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요즘에는 그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에 이 건전성 관리 시스템을 적용을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소프트웨어의 건전성 관리 시스템이 무엇이고, 또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내용은 그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사전 지식으로서 소프트웨어의 고신뢰성, 그리고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디펜더빌리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고신뢰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속성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가 가용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 신뢰성, 어, 정해진 인풋이 입력되었을 때 그 예상 가능한, 그러니까 정의된 아웃풋이 얼마나 잘 나오지는지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그 오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전성, 그리고 그 보안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기밀성, 그리고 무결성은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할 때 그 소프트웨어가 변화 없이 얼마나 잘 변화 없이 동작하느냐에 대한 무결성, 그리고 유지 보수성을 제공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고신뢰성은 일단 최근에 그 IT에 의존하는 기능들이 매우 발전을 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 컴퓨팅 시스템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의 기능 제공에 관련되는 의존성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규모가 커지고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오동작을 할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동작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고신뢰성을 제공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오동작으로 인한 사고 사례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나 시스템 측면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시각화, 분류, 감지, 그리고 수정이 어려운 논리적 결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탐지하기도 어렵고 이를 제거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하드웨어 결함 같은 경우는 주로 물리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뭐 크랙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전원 공급이 불안정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오류인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의 흐름에 의한 그 열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신뢰성에 대한 그 구성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먼저 고신뢰성, 그러니까 디펜더빌리티를 해치는 요소에는 그 fault, error, failure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fault라고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에 내재되어 있는 오류, 그러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개발할 당시부터 뭔가 잘못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잘못된
요구 사항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러 같은 경우는 이 폴트가 동작을 해서 실제로 그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 발생을 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오동작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시스템 전체에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은 시스템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해로운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는 페일리어 단계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펜더빌리티의 속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vailability, reliability, safety, confidentiality, integrity, maintainability, 이렇게 6가지 속성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고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류를 검증을 잘 해서 오류를 제거를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폴트 리무벌, 포캐스팅이 있고, 또 수행 중에는 폴트를 피해갈 수 있는 폴트 어보이던스, 그리고 오류가 발생을 해도,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정상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결함을 감내하는 폴트 톨러런스,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디펜더빌리티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고신뢰성이 중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먼저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의 정의는 일단 IEEE에서 정의하기로는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이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의 예시로는 소프트웨어의 오동작 작동이나 오동작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고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 3가지의 소프트웨어가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에서 정의하기로는 아래의 3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에 직결되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거나 그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 또한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소프트웨어 또한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인데요.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 디펜더빌리티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그림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폴트 리무벌, 폴트 밸리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검증을 수행을 하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의 예시로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동차 내부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료기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고신뢰성이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은 개발할 당시부터 특수한 방법을 거쳐서 개발되게 되는데요. 먼저 대략적인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개발에 앞서서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잠재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어떠한 수준의 신뢰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크리티컬리티 레벨을 가지고 시스템 디벨롭먼트,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 개발이 수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시스템 개발을 할 때 시스템의 안전 요구 사항이나 개발 요구 사항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요구 사항으로 매칭이 돼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그 갈색의 굵은 화살표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인 그 수행 순서이고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랑 크리티컬리티 레벨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테스트 결과를 다시 시스템 개발 쪽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개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빨간색 그 점선 화살표는 이게 그 폭포수 모델처럼 이렇게 한 번만 한 번만 수행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특이한 그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그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발견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정의됐던 그 안전 요구 사항이 그 불충분하다든지, 이런 피드백들을 다시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나 시스템 디벨롭먼트 쪽으로 넘겨서 그 상위 수준에서 다시 요구 사항을 정의를 해서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파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개발할 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리퀘어먼트 그 요구 사항이나 그 설계, 그리고 그 실질적인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해놓는 플래닝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은 그 정해진 개발 방법에 맞춰서 그 요구 사항이 개발되고, 디자인 그리고 코딩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개발된 것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리퀘어먼트, 디자인, 코딩, 그리고 통합, 각 개별적인 수행 절차별로 그 테스트가 전부 다 베리피케이션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그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에서도 그 오류가 발생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사례 중에 예시로는 다음에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굉장히 큰 뉴스로 여러 번 보도가 되었던 그 보잉 737 맥스 항공기가 그 충돌 사고가 두 번이 발생을 해서 그 346명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직접적인 원인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다음은 그 세락 25라고 하는 그 방사선 치료기 의료기기에서 그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생을 해서 그 환자들이 필요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이 되어서 그 사망 사례가 5건이 나왔고, 사망하지 않은 그 일반적인 방사능 노출된 케이스는 집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고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스북이 기업 공개를 할 당시에 그 나스닥의 그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을 해서 그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가 굉장히 지연이 됐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1,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도 역시 중요한 사례인데, 그 2010년 정도에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급발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운행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발진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그 사고가 여러 건 발생을 했고, 또 대규모 리콜을 통해서 도요타사는 굉장히 큰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경우 말고도 굉장히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고 사례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펜더빌리티를 만족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건전성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그 소프트웨어가
수행을 하는 중간에 그 오류를 자동으로 그 탐지를 해서 진단을 하고 예측 그리고 완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수행 중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서 그 뭔가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그 상황이나 아니면 그런 속성들을 로그로 남겨서 그 유지 보수 과정에서 오류를 제거를 하기 위한 정보를 생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아까 소프트웨어 디펜더빌리티를 설명드릴 때 폴트 어보이던스나 폴트 톨러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 이런 그 방법들을 그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오류를 방지하고 그 결함을 감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스테이트 머신이 그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동작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 관리를 할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의 그 동작 상태 그리고 오류 발생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그 다음은 그 이상 동작이 발견이 되면은 그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그 이상 동작이 어떠한 오류가 발생을 했고 그 어떠한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은 그 수리를 수행 중에 그 고칠 수 있는 경우는 리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바로 소프트웨어 오류를 고쳐서 정상적인 상태로 소프트웨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니면은 그 오류가 직접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은 뭐 발생이 예상되는 상태거나 아니면은 그 이 소프트웨어가 종료된 다음에 유지 보수 과정에서 고쳐야 될 오류가 발견이 됐다. 그런 경우는 그 관련된 정보를 남겨서 그 여기 리페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유지 보수 과정에서 오류를 그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음 소프트웨어 수행 단계에서는 이 오류가 제거된 상태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그 아까 그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엄격한 개발 과정을 거쳐서 개발 그리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오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그 모든 그 결함을 제거를 할 수 없다는 거는 그 굉장히 유명한 증명된 그 명제이고요. 따라서 그 아무리 엄격한 VMV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오류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그 비용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 개발 과정에서 그 검증을 할 때 그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오류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수행 중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그런 오류들에 대한 책임을 건전성 관리 쪽에 넘겨서 그 개발할 때 VMV 과정에서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소프트웨어의 VMV 비용은 그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에서 뭐 절반 이상의 그 비용이 소모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중요성은 그 결함 탐지나 예측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정보를 생성을 해서 그 유지 보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류 발견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그림인데요. 먼저 여기 A라고 그래프에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오류가 나타난 오류가 나타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는 전체 오류 중에 한 10% 정도가 발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당시에는 40%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드를 구현을 하거나 테스팅을 하는 단계에서 한 50% 정도의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발견되는 비율은 D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X축으로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늦게 발견할수록 뒤로 갈수록 오류가 늦게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이 오류를 수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C를 보시면은 개발 초반부에 발견을 하면은 거의 비용이 오류를 수정을 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두 개 정도, 그러니까 시스템 테스팅을 하거나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가 배포가 돼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이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리콜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고로 인한 보상 같은 거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개발 과정 전반적인 개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실제로 배포가 돼서 수행하는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오류를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디플로이먼트에서 굉장히 높은 코스트가 드는데 이거를 많이 경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유지 보수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상당히 경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오류를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세 가지의 오류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인터널 에러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코딩이나 잘못된 논리를 사용해서 발생을 하는 그런 오류입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에러는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범위 밖에서,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 입력이나 시스템이 불안정하다거나 이런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오류이고, 시스템 레벨 에러는 소프트웨어끼리 동기화를 잘 맞춰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대략적인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오류를 감시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은 에어크래프트 컨트롤러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의 외부 입력과 출력을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파일럿이 어떻게 소프트웨어에 어떤 입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또 소프트웨어 내부에서도 아까 인터널 에러라고 말씀을 드렸던 소프트웨어 자체의 오류도 감시를 하고요. 이 감시된 정보들을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전달받은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이나 베이시안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상태 변화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고, 또 오류의 전파가 어떠한 범위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웨어의 입력, 출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부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그 스테이트를 다 지정을 해줘서 이 스테이트의 변화들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이 감시된 스테이트들 상태들을 이런 그 스테이트 머신을 통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그 시스템 개발을 할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할 당시에 지정을 해놨던 그 에러 아이디, 에러별로 취해야 할 리커버리 복구 동작들을 정의한 테이블 같은 것들을 참조를 해서 그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에 그 리커버리 액션을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있는 표가 그 HM 테이블의 예시인데요. 보시면은 뭐 컨피규레이션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모듈 초기화 상태일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셧다운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뭐 그 잘못된 OS 요청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는 뭐 스테이트에 따라서 셧다운을 하고 아니면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재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태나 오류별로 그 리커버리 액션, 어떤 리커버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에 대한 동작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이러한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는 세이프티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하기로는 그 위험한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인데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또한 그 뭐 실시간으로 그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하거나 뭐 아니면 그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바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안전성에 직결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경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세이프티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그 고신뢰성을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나 뭐 머신러닝, AI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그 동작 방식이 굉장히 휴리스틱하기 때문에 검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 제가 이전에 연구했던 그 항공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그 이런 AI나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이 동작 방식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이게 검증이 굉장히 어렵고 또 사용자나 개발자, 그러니까 AI나 머신러닝, 빅데이터 처리 이런 개발자조차도 동작 방식이나 그 잘못 수행됐다는 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 석사 과정을 할 때 그 GPU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연구를 했었는데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동작이 좀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제가 알아차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정말로 많은 데이터를 뭐 병렬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또 오동작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거를 그 디버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탐지를 하고 수리를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적용 방법은 일단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자체의 그 실패를 방지를 하는, 그러니까 뭐 그 익스터널 에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리 소프트웨어가 뭐 잘못 그 실패를 하는 거를 건전성 관리를 통해서 음,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감시를 해서 그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뭐 잘못된 피처가 인풋이 되거나, 아니면 그 처리 결과 경향이 뭐 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뭐 분석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이를 수리를 하거나 그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은 그 제가 참고했던 논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